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제49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4 관리조직 5 재건축 6 복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의 가장 큰 권리는 전유부분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물론 공동부분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의무하고 관련된 규정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하고 관련해서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전유 부분하고 관련된 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자, 공동이 어긋나는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어긋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어긋나는 행위는 금지를 합니다. 금지. 자, 두 번째는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내부 구조 변경 금지입니다. 자, 용도 외. 그 원래 쓰여진 용도로 써야 되는데 용도 외로 사용하면 금지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 구조. 자, 구조 변경. 이것도 금지되죠. 왜냐면 주요 기둥 같은 거를 헐어버리면 아파트 전체에 그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금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한 필요 범위 내에서 타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 청구권. 사용 청구권, 요건 인정됩니다. 자, 내 집을 좀 수리하기 위해서 옆집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부탁할 수 있는 거. 물론 이건 당연히 용도 외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구조, 내부 구조를 변경한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조그맣게 수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유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의무 위반자, 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든가 용도 외로 사용한다든가 내부 구조를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 아니면 내가 어떤 고치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의무 위반. 자,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위반자에 대해서 어떤 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행위를 정지해라. 자, 특히 이런 어긋나는 행위하는 거, 행위를 정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하지 말라고. 자, 두 번째는 아예 이렇게 행위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네.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심각하게 벽을 부순다든가 공동 생활하는데 아주 장애가 아주 현저하든가 이럴 때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사용을 금지시키는 거죠.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구분 소유권을 경매, 경매 신청도 가능해요. 이제 구체적인 건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유 부분 전유에 대해서 인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도 청구.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행위 정지 청구는 행위를 정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관리인에 의해 지정되거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행위 정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는 주로 관리인 또는 그 관리단 집회의 결의까지는 아니고 결의에 의해서 지정된 자죠. 지정된 자가 하지 마십시오. 주로 관리 소정이 이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재판하지 않고 그냥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 행위 정지 청구를 재판을 통해서 할 때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사용 금지, 경매 인도 청구 이런 경우 요 세 개는 다 조건이 다 똑같아요. 관리단 집회가 있으면 이 관리단 집회에 4분의 3 이상이 결의를 해야 된다. 결의. 행위 정지 청구에서는 결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요 사용 금지, 경매, 또 인도 청구 이런 경우는 결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 이건 소송이에요, 소송. 법원에 제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
그러니까 사용 금지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법원에 의해서만. 그래서 공동생활상의 장애가 현저해서 행위 청구권, 행위 정지 청구권으로는 공용 부분의 이용 확보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 상당 기간 전유 부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구분 소유자의 하고 그 의거권 4분의 3 이상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결의하기 전에 변명의 기회 정도는 줘야죠. 그러면 안 하면 거기서 안 하면 좋죠.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지정한 자나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한 자가 소송 청구를 합니다. 자,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그 지정한 자는 누구냐면 아파트 동대표들이 있죠. 주로 동대표들이 그 결의에서 이제 지정받아서 위임받아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구분소유권 이제 경매는 이 사용 금지 청구하고 똑같아요. 4분의 3 이상이 결의를 하고 소송을 하는데 아예 그냥 그 집을 경매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대금 나온 거 돌려주면 되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용 금지하는 거랑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자, 전유 부분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자, 경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인도하시오. 그러면 그 부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있고 이제 권리와 의무에서 체납관리비 승계 부분이 있어요. 체납된 관리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아파트 살다가 B에게 넘겼다든가 A가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B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이 A라는 사람이 관리비를 체납 안 낸 경우가 있어요. 관리비를 안 냈어. 그러면 그 관리비는 새로 승계받은 사람이 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특별 승계에는 그 낙찰을 받았다든가 매매로 샀든가 뭐 양수한 사람 말합니다. 체납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하고 그 전유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는 승계를 안 해요. 예, 이건 판례에 이렇게 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이제 낙찰받아 들어가려고 하면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거 안 내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그 이삿짐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냥 아예. 예,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도 대부분 냅니다. 근데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심하게.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그 법원에 그 강제 집행하는 사람들 동원해서 그래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법에 의해서 그걸 못 막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파트 살기가 힘들죠. 같이 살기. 그래서 대부분 법원의 판례는 공용 부분에 한정돼서 승계를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유 부분도 다 냅니다. 자, 그렇게 일단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공용 부분에 한해서 승계한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관리 조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 조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조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 조직. 첫 번째는 관리단이에요. 관리단. 자, 두 번째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자, 단은 단체, 인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관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상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고 해당 당의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자, 이 관리단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 있는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그 전원으로 구성된 인적 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구성원이 아니고 그 관리 조직은 바로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을 조직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 두 번째는 관리인. 관리인은 관리단 집에서 결의를 해갖고 선임한 자를 얘기해요. 아파트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법에 있는.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 관리인은 건물 관리를 총괄해요. 자, 이 관리는 건물 관리. 자, 그렇죠. 건물 다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총괄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 관리단을 대표합니다. 관리단을 대표합니다. 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 시 관리인 선임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10인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의 통상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을 하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도 가능합니다. 외부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할 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 청구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단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해요. 그걸 바로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집회. 모여서 회의한다. 모일지 회의회. 그래서 관리단 집회가 바로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에요. 네, 관리단 집회에서 거의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정기회하고 임시로 나뉩니다. 정기회.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임시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때그때 하는 임시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기회 같은 경우는 이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계연도 종료됐을 때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소집을 해야 됩니다. 즉 매년 한 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은. 뭐 두 번 해도 됩니다. 그건 자기 아파트 관리 주역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한 번 소집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다 임시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시회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필요로 할 때, 자, 관리인이 아파트 우리 관리인이 판단할 때 임시회를 해야 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분 소유자, 자, 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임시하자고 요구했을 때 아파트의 전체적인 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회의합시다 하고 5분의 1 이상이 연수해서 사인을 갖고 올리면 해야 됩니다. 그때 임시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이런 임시회나 또는 정기회를 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 하기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그 소집을 통지합니다. 물론 구분 소유자가 전원 동의했을 때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서 이 정기회든 임시회든 이런 관리단 집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그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유효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조직의 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의결사항과 의결전조수. 자, 의결과 관련된 겁니다. 의결사항하고 의결정족수. 그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먼저 구분 소유자, 첫 번째.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 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임시관리단 집회. 자, 임시관리단 집회는 5분의 1 이상 요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약으로 그 정수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일반적 사항입니다. 그 일반적 사항은 그 구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는데, 이건 주로 어떤 경우냐면 보통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겁니다. 주로 관리, 처분이 아니라 관리. 그래서 구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의결권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통상의 의결정족수라고 합니다. 이거 통상의 의결정족수. 자, 세 번째는 그 구분 소유자 이제 3분의 2 이상의 요구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겁니다. 변경.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요구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건 규약, 자, 규약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폐지, 이런 경우도 4분의 3 이상. 그리고 사용 금지 청구, 경매 명령 청구, 전유 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입니다. 5분의 4 이상. 숫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좀 어려운 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건축 결의, 자, 재건축 결의,
그리고 멸신된 공용 부분의 복구 결의, 이런 것들은 그 관리단 지표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5분의5 이렇게 5건, 의결권은 그 요구되는 정적 숫자에 의거해서 크게 5가지로 나뉘고, 숫자가 점점 높아질수록, 크기가 높아질수록 점점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관리조직의 5번째,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이다. 자, 이번엔 관리단의 채무. 미친 거죠. 관리단이 갖고 있는 채무.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변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자,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적을수록 적게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 승계인의 관리단 채무, 특별 승계인, 즉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같은데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특별 승계인이 되는 겁니다. 특별 승계인의 관리단 채무 승계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그렇죠. 내가 특별 승계에서 들어갔어도 내가 그 승계받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사항이 있는데, 공용 부분에 관한 채무, 두 번째 규약의 효력, 그리고 세 번째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 네 번째 관리단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관리단 채무는 지분 비율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5. 재건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먼저 그 결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5분의 4 이상. 자, 두 번째, 전부를 재건축하더라도 개개의 건물마다 역시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판례상 그렇고요. 세 번째,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촉구해야 한다. 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했는데 그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자, 2개월 이내에 회답을 안 했어요. 참가할지 말지 회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참가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바로 회답을 안 하면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참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요. 참가하지 않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는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 자, 이렇게 참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시가입니다. 시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예요. 시가. 시중. 시중.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 자, 시가에 따른 매도 청구. 시가에 따른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촉구 기간 만료 후 2개월 내에 매도 청구 가능하고요. 시가는 노후 건물 기준이 아니라 계약 이익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판례상. 그리고 매도 청구권의 법정 성질은 이 매도 청구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청구하면 바로 권리가 형성됩니다. 이건 상대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 등의 매도인의 환매 청구입니다. 그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 자, 재건축 결의를 했는데 그 2년 이내에 건물 철거 공사가 착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자, 만료된 날부터 지나서 언제?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에. 위 기간 내에 구분 소유권 또는 대지 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의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고 이들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 소유자 등이 이제 판매하는 걸 청구하는 게, 매도인이죠. 매도했는데 매도하고 나서 그 재건축 결의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즉,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봐야죠. 그런 경우는 다시 환매, 내가 다시 사겠다, 돈 돌려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거,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 기간 같은 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 복구와 관련된 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구. 첫 번째, 전유 부분의 복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용 부분의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자기 거니까 이거는 자기 비용으로 복구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자기 돈 들여서 복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용 부분의 복구. 자, 이 경우는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 자, 2분의 1 이하의 가격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된 경우. 자, 첫 번째가 이 경우고요. 두 번째는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한 경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하로 멸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멸실한 공용 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는 관리단 지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된 공용 부분의 복구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결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복구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9강 시간이었고 4.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시간으로서 3.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4. 관리 조직 5. 재건축 6. 복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